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법원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 유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혜경 씨 끝까지 나는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판사는 끝까지 범행에 대한 잘못이 없고 아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라며 유죄 15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내는 유죄가 선고됐고 오늘 남편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아들이게 될까? 이 대표의 1심 선고 여러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예측해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혜경 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까지 나온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3심 최종까지 이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부인 김혜경 씨는 선거운동에 나서거나 투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그걸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었다라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요. 왜 재판부가 이걸 유죄로 봤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고요. 실제 그 식사비를 법인카드를 들고 가서 긁었던 공익 제보자 잠시 후에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분수령.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어떤 분수령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라 두 쪽 내 3년 갈등 오늘 판결이 첫 분수령이다. 김혜경 씨에 이어 오늘 남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옵니다. 대장동 사태 이후 극한 대치가 양극적으로 나뉘어져서 반복됐다. 유죄든 무죄든 승복하자. 중앙일보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마침표. 한국일보 12면 기사입니다. 의원 임기 끝났는데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 기소 4년 만에 징역형 집행유예 3년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보기에도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겠다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후원금을 자기 멋대로 유용했다라는 것이 유죄로 확인된 건데 그간 윤미향 의원을 공청했고 임기까지 다 마치게 한 이 뒤늦은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돌격대. 조선일보 4면입니다. 트럼프 수사 이끌 미국 법무장관의 트럼프 돌격대장. 파격 인사에 공화당도 충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 의원을 법무장관 후보로, 털시 해버드 전 하원 의원을 국가정보국 국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재건축. 서울신문 6면입니다.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가 된다라는 보도입니다. 사업기간이 그러면 3년 정도 단축이 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젊은 피 김용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역임한 김근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피 재선의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혜경 씨에게 법원이 결국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배모 씨가 자기 멋대로 알아서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는데 법원에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질타도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로 지금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혜경 벌금 150만 원, 공모, 간접 사실로 판단,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했다. 재판부가 비단 유죄를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김혜경 씨에 대한 질타도 내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식사 대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맞다라는 겁니다. 1심 재판부,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들과 식사 모임을 하며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액수가 적다 해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까지 전가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야 할 위험이 크다라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끝까지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법인카드로 결제할 걸 지시했던 배 씨와 김혜경 씨는 결국 공범 관계다라는 사실도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혜경 여사 측에서는 이 배 씨가 알아서 한 것이다라는 주장, 책임 전가죠. 배모 씨 식사 결제 김혜경 몰래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 김혜경의 묵인 용인하에 식사비가 결제된 것, 이건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암묵적인 의사 결합. 오늘은 이 용어, 암묵적인 의사 결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경 씨 측은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아니 내가 배 씨한테 뭐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냐? 증거가 없으니 내가 지시한 건 아니다 라는 법리를 내세웠지만 방금 봤듯이 검찰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들 그간에 이 배모 씨가 이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음식들을 김혜경 씨 등에게 제공했던 것들을 미뤄봤을 때 암묵적인 묵인 용인 있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표현? 김근식 교수님. 네. 바로 이 대목인데요. 네. 증거 있냐? 라고 나온 태도에 대해서 법원은 오히려 안 좋게 봤어요.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기 때문에 배 씨가 김 씨 몰래 자기가 위법인 걸 알면서도 저렇게 법인카드를 막 긁어댈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범관계로 1심 재판부가 확인을 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사건은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유용 사건이 지금 따로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재판부의 이 공범 인식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또 새로운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임하는 저 변호인 측의 논리가 알지 못했다, 지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배 씨가 알아서 했다라는 식으로 배 씨에게 모든 걸 떠넘긴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0만 원 정도의 식사비를 지급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솔직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자세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는 검찰이라든지 재판부에서 유죄로서 또는 그 벌금형을 세게 때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한 암묵적인 묵인이 있었다는 건데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암묵적 의사결합.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그 재판부에서 이야기 판단했을 때 대선 경선 기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인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때 식사비를 네. 절대 기부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식사비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각자 돈을 걷든지 해야 되는 거고 설사 내더라도 현금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한쪽의 인식하고 또 한쪽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로 배모 씨가 계속해서 사생활에 개인 밥 먹는 것까지 전부 매일 매 끼니마다 결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익숙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선 경선 후보자의 부인으로서 밥을 사면 안 된다는 자각 인식하고 한 2년 동안 계속 배모 씨가 따라다니면서 결제를 해준 것에 대한 익숙한 자각 의식하고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김혜경 여사는 배모 씨가 자동으로 결제하고 알아서 결제했다는 그 익숙함에 자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돈을 내서 안 된다는 그 자각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저게 암묵적인 결합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게 뭐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뭐 저 양반이 했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에 이제 나갈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국민들이 봤을 때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수족처럼 부렸던 그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재판부도 좋지 않게 본 겁니다. 네. 특히나 자기 스스로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재판부 양형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1심 재판부가 그런 유죄 판결을 내린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혜경 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이거 판사가 추측에 의거해서 판결한 건 아니냐라며 항의했는데 들어보시죠.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당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대선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항소를 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측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는 법적인 논리가 판결문에 담겨 있는데요. 그 대목 함께 보시죠. 경선기간 김혜경 5차례 모임 예약 결제에 관여한 거, 결제 전후 김혜경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다라는 거, 김혜경 배우에서 수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 1심 재판부가 배모 씨가 계속해서 김혜경 씨의 모임에 관여를 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보고를 했다라는 정황 등이 이미 구체적인 근거로 확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CCTV가 없는 살인 사건도 간접 사실을 종합해 징역형이 된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추측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근거들을 판결문에 제시해 놓으면서 이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생각해 보면 이 김혜경 씨 측에서 좀 자기들끼리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어요. 예를 들어 배 씨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됐는데도 불구하고 김칠준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현금으로 됐다. 그거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거 아니다. 이미 유죄로 인정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가 결제됐다는 공소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막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작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로 배 씨가 알아서 결제한 거고 김혜경 씨는 몰랐다. 이게 사실은 정교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유죄가 선고되니까 판사가 추측에 의해서 이런 판결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좀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 5급 공무원을 데리고 정치 운동을 한 거잖아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이 있는 거예요. 배 씨를 데리고. 그때는 사실은 정말 대선 경선에 나오려면 경기도지사를 그만둬야 돼요. 저 내용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가 주는 어떤 공짜 혜택을 그대로 안고 경기도 돈으로 대선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큰 제약이고 그런 면에서 그걸 인지했다라는 말은 그러려고 경기도지사를 유죄했냐 하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범죄 사실입니다. 더 큰 논란. 그럼요. 배 씨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의 선거운동 중립인데 그 여사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결제에 관여했죠. 그렇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여직원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때 배 씨의 경기도 신분은 공무원이잖아요. 경기도 5급 공무원이었다. 예. 그 경기도 5급 공무원과 경기도의 차를 가지고 예를 들면 수행기사가 있었다면 정치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했다. 그 공짜로 쓴 거죠. 그것도 일종의 그런 어떤 배임이 되는 거죠. 불법 논란일 수 예. 있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정상적으로 대선 후보에 그러니까 재판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성남시장 부인으로서 도지사 부인을 했는데 선거법을 몰랐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여를 했어야 돼요.
절대 이것은 법인카드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관여했어야 된다. 예, 그게 관여죠. 이건 내 돈으로 낼 것이고 오시는 어른들, 부인들한테도 각자 내는 것을 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런 것을 몰랐다고 피해가기에는 너무 많은 정치적 정륜이 있다. 네네. 이재명 대표는 본인 정치인 부인으로 고생만 했다고 하지만 고생만 했습니까? 법인카드가 뭔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혜택을 받아온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단순히 내가 알았다, 실제적인 에비던스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문제예요. 공권력을 자기 선거운동에 말하자면 활용하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러니까 재판부가 재질이 나쁘게 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히려 차라리 이거 참 뭐 그때 제 판단이 잘못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본인도 최후 진술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봐도 이상하다. 왜 내가 그걸 내 돈으로 안 냈거나 여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이제 와서 오해하는 거잖아요. 네. 달콤한 그 사탕을 더 빨아먹기 위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한 재판 결과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예. 견해였습니다. 김영주의 도지코였습니다. 자, CCTV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이 같은 증거들이 입증이 된 판례가 있다라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 근거들까지 판결문에 적시한 1심 재판부. 그런데 김혜경 씨 측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 측은 추측에 의한 판결이다라고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 가운데는 2021년 7월에서 8월 여러 모임에서도 여러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향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기소된 모임 결제뿐 아니라 다른 식사 모임에서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라고 인정된 거예요. 김영주 의원님은 조금 전 이에 대해서 경기도 돈으로 본인 선거운동했다라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지적했어요. 재판부의 판단은 이래요. 2021년 7월, 8월 여러 차례 민주당 측 인사의 식사 대접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비단 저 모임만이 아니라는 거죠. 김옥태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 김혜경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도 7만 8천 원 사건, 그 이상한 사건에 아내가 끌려다닌다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어제 판결 보니까 이 식사뿐 아니라 다른 식사에서도 계속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이 인정됐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들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방어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금액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7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그 작은 금액 때문에 이렇게 큰 형량을 하는 게 맞냐. 결국은 10만 원이 넘었어요. 말씀들 하시는데 어제 재판부가 인정한 것을 보면은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김영주 전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배우자로서 또 여러 번 선거를 치른 배우자로서 인지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리고 또 끝까지 몰랐다라고 발뺌하는 거에 대한 오히려 괘씸죄가 작용했다라는 거 생각되고요. 예. 앞으로 2심 가서도 저는 이 150만 원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보통 판사들이 형량 보통은 2심 가면 형량이 주는데 예.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선처해달라고 인정했을 때 그렇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혜경 씨 측은 다시 한번 또 다퉈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정 변경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2심에서도 이 같은 주관적인 공모가 인정됐을 땐 똑같이 150만 원의 형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김혜경 씨가 2심, 3심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선거 운동을 하시고 싶으시면 본인의 죄를 인정하시고 예. 판사한테 재판부한테 선처해달라고 말씀하실 때만 네. 다음에 재판부가 이 형량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어제 1심 판결문을 보고 기자들 놀라고 있는 것이 김우식 교수님. 예. 아니 이번 식사 모임뿐이 아니었어? 다른 식사 모임에서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어? 그런데 앞서 김칠준 변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이미 배 씨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기본적인 공소 사실조차 부인해서 희대 변명을 했잖아요. 아니 현금 결제한 게 포스기에 없을 수도 있고 국세청 자료에 없을 수도 있지. 라는 말이 사실은
법원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의 전략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김용태 의원도 이야기하고 저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게 후보자 배우자로서 국회의원 전직 현직 부인들 만나서 지지를 호소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에 기부행위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잘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잊고 또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때 제가 깜빡했다. 정말 실수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벌금의 형량, 그다음 이심가서절의 형량, 이거 충분히 저는 개전의 정이 있고 네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형량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관되게 변호 전략은 뭐냐면 나는 아는 바가 없고 지시하지 않았고 억울하다. 그리고 실제로 포스기를 확인해 본다면 현금 결제한 게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정말 황당한 변호 전략을 짠 거예요. 이게 지금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네. 내 밥값은 현금으로 냈어요라고 말했던 국회의원 사모님. 그렇죠. 그리고 그거 김혜경 씨와 국회의원 사모님들 식사비가 아니라 수행원들하고 내가 집에 가서 먹으려고 포장했어요라는 배 씨의 법정 증언 이거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하는 변호사의 전략이라는 게 그냥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모든 재판,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정적 죽이기, 뭐 검찰 조작, 뭐 증거 조작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사건까지도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는 거지만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면 변호 전략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1심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안 좋은 걸로 양형의 고려가 된 것 같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당연히 정치를 해봤지 않습니까? 수없이 시장도 출마했고 국회의원도 출마했고 또 시장에 당선됐고 변호사가 당선됐으면 배우자로서 얼마나 많이 선거운동을 했겠어요. 그러면 선거운동할 때 자기가 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카를 김혜경 씨를 따라다니면서 배모 씨가 계속 결제해 주는 게 너무 익숙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기도 법인카드의 공금 횡령 유용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후보자의 배우자로서의 기부 금지라고 하는 인식이 순간 사라져버린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아까 김영주 의원 말씀한 것처럼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너무 일상화됐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네. 자, 전현기 의원님.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씨 측이 이제 2심을 항소하는 데는 좀 다퉈볼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결재가 됐다라는 사실을 김혜경 씨가 인지했느냐의 여부와 관련된 혹은 김혜경 씨가 배 씨에게 결재를 하라고 지시했느냐 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을 좀 다퉈볼 걸로 보여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김혜경 여사가 식사를 했던 모든 밥값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은 김혜경 여사는 본인의 밥값은 본인이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각자가 계산하는 것도 계산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퉈볼 지점이 무엇이냐면 본인 거는 본인이 계산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계산을 했던 것이지 이거를 갑자기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할 줄을 몰랐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익숙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식사 대금을 기본적으로 경기도 법카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혜경 여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 밥값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식사 내역을 결제했다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실제적인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김혜경 여사는 본인 밥값은 자기가 직접 계산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다퉈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뭐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다른 밥값을 결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김혜경 여사는 그때 당시 뭐 다른 밥값도 본인 거는 본인이 결제했다라는 내용도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추측에 의해서 이것은 묵인하고 용인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희는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누어 봐야 될 것은 김혜경 여사는 본인 밥값은 본인이 결제했다라는 것을 이미 빼놓고 이후에 배모 씨가 결제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묵인하고 용인했는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닝콜로 전화 연결하려고 합니다. 논란의 그 식사 장소에 가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들고 식대비를 긁었던 인물.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를 지금 앵커의 모닝콜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오늘 앵커의 모닝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걸었습니다. 조명현 씨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명현입니다. 원래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모닝콜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네.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지금 김혜경 씨에게 법원이 유죄 150만 원 선고했는데 저희 조금 전에도 다뤄드렸듯이 김혜경 씨는 그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자,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식제보를 했을 때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에 입각한 제보 당연한 결과다. 짤막하게 말씀 주셨는데 김혜경 씨나 배 씨는 급기야 법인카드로 식사가 결제됐다라는 사실도 부인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현금으로 냈는데 어쩌다 포스기 안 남은 거다 등등의 발언도 나왔었는데 조명현 씨가 직접 그 식사 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맞습니까? 네, 제가 그때 직접 가서 결제를 했었고요. 네. 그 건 이외에도 하루 전날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전액 결제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법인카드로 식대비를 결제했는데 사실은 그 식사 자리에 종석했던 국회의원 사모님이나 배 씨는 뭐 현금으로 냈다거나 그거는 그 식대비가 아니다. 포장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비를 포장하거나 아니면 따로 결제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당시 결제했을 때는 그때 수행한 그 분이 어떤 이유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같이 결제한다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나머지 결제를 제가 하고 나갈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묻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결제하는 식의 얘기가 전혀 안 되고 이미 배 씨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몰랐거나 포장해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루 전에 가서도 결제했다. 그러면은 하루 전에도 결제하고 식사 당일에도 결제한 거예요? 네, 같은 날은 아닌데 다른 날에 제가 배 씨의 지시에 의해서 다른 식당에 법인카드로 제가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식사 자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게 한 건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한 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 배우자 등과 민주당 관련 인사들과 관련된 김혜경 씨의 식사 여러 차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조명현 씨가 여러 차례 긁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얘기도 제가 듣기도 했었고 제가 직접 결제도 했었습니다. 배 씨가 그 국회의원 논란에 사모들의 김혜경 씨와의 식사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라고 뭐라고 지시했었나요, 그때? 거기 식사 자리에 가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에 뭐 같이 일행들이 김혜경 씨 포함해서 있을 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게 빠르게 결제만 하고 나와라라고 저한테 지시했었습니다. 수행한다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당시에 김혜경 씨 이외의 사람들은 배 씨가 저한테 누군지는 알려주진 않았고 나중에 언론 통해서 국회의원 부인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 부인들을 각각 수행했던 분들도 조명현 씨가 그분들의 식대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부인들은 수행원이 없었고요. 예. 저와 그다음에 김혜경 씨 수행하는 사람과 김혜경 씨 차를 운전하시는 분 이렇게 세 명이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를 수행하던 이른바 공무원들도 조명현 씨가 법인카드로 긁는 모습을 봤다 이거죠?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 캠프에서 변호사로 알고 있었고요. 캠프 관계자가 봤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불법이라는 걸 배 씨가 알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시할 당시에? 당시에는 저한테 보안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빨리 아무도 보지 않게 결제만 하고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빨리 갔다 오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안 사항이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빨리 결제만 하고 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시에 저한테 지시했던 그대로의 내용이고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결제하고 최대한 빠르게 식당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한테 지시했었습니다. 보안 사항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배 씨의 법원에서의 주장을 좀 종합해 보면 그 식대비가 사모님들 식사비가 아니라 수행원과 자신이 현장에서 먹었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먹으려고 포장해 간 돈이다라고 진술을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집에 가서 본인이 먹으려고 포장해 간 식대비를 왜 조명현 씨에게 신속하게 미리 가서 결제하라고 한 거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배 씨는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었고요. 제가 결제했으면 저만 결제하고 다시 경기도로 복귀했기 때문에 뭐 포장해서 간다는 얘기가 왜 나온지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혜경 씨는 몰랐다라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킨 적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인데 김혜경 씨 모르게 배 씨가 본인 마음대로 법인카드로 이런 불법적인 결제를 하라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는 경기도 공무원 외에 수행원이 식사비에 포장을 이용한 것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고요. 이거를 김혜경 씨가 모르게 배소연 씨가 혼자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배소연 씨는 김혜경 씨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였고 저는 그 배소연 씨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했다고 그러면 결제하고 나서 밥값을 결제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행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인을 저한테 물어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도 없었고 당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지시한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런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물품들도 직접 법카로 결제하셨다라는 공익 제보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제 샴푸 말고 에르메스 로션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제가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없었던 물품 중에 하나였고요. 공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물품이었고요. 이거를 제가 개인 카드로 구매를 한 다음에 이거를 공무원들한테 계좌로 돈을 다시 페이를 받았습니다. 얼마였습니까? 금액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10만 원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0만 원. 로션 한 통에 10만 원가량 미만? 네. 에르메스 로션이면 상당히 고가네요? 제가 로션 종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저가 물품은 아니었습니다. 자체가 백화점에서 구매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건 이 대표가 쓰는 로션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건 사용하는 로션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조명현 씨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에 나중에 공무원들에게 송금받게 한 거죠?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나중에 알았고요. 예. 법인카드 자체가 사용 규정이나 아니면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 시간 이런 것까지 규정이 엄격해서 법인카드로 내역이 남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다시 돈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에르메스 로션이 이재명 대표가 쓰는 로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중에 사실관계를 또 첨예하게 다툴 수 있어서 이 대표가 그 로션을 쓰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로션을 제가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공간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출장을 갈 때 사용하는 캐리어에 제가 직접 넣고 항상 챙겼기 때문에 그게 제가 증거로도 사진을 남겼고 배 씨의 지시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캐리어에도 넣었었다. 배 씨가 에르메스 로션 사라고 뭐라고 지시했었습니까? 네, 공간에 있는 에르메스 로션 보고 사용량 보고 그게 떨어지면 미리 사다 놓으라고 저한테 미리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는 과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와 본인이 법카를 직접 사용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 듣고 제가 드는 생각은 정말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인카드는 원래 일반인인 김혜경 씨가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건 맞는데 김혜경 씨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리고 지시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직접 법인카드를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말장난일 뿐입니다. 네. 자, 오늘 앵커의 모닝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조명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모닝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김용태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를 위한 물품도 이런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었다라는 내용은 남아 있어요. 법인카드 유형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서 소환을 했지만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이미 보도가 됐고 일제 샴푸도 논란이었는데 에르메스 로션, 에르메스에서 로션도 나오는군요. 그거를 직접 개인 카드로 쓰고 공무원들을 통해 송금 받고 이 대표가 출장 갈 때 캐리어에 넣고 배 씨도 이 대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있다라는 게 조명현 씨의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사실 재판부의 그 유죄 판결의 의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하고도 또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7, 8월에는 김혜경 씨가 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하고에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명현 씨의 증언이라든지 공익 제보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또 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 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수사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대목은 이 법인카드 의혹이 이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는 의미다라는 김용태 의원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에르메스 로션 조명현 씨 주장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간중간에 뭐 말장난이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감사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비서라든지 도지사의 그 법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도에서 쓰는 경기도에서 쓰는 내용들은 전부 다 도의회에서 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사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풀 줄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사적으로 실제로 썼다고 한다면 도의회에서 당연히 드러나는 사건들이고 이거는 이미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정확하게 됐었을 문제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믿기에는 어려운 사실이고 이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용한 비품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간 비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결제 내역에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 에르메스니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각자의 뭐 그 건건별로 나오는 그 이름들이 저는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그 공간에서 사용하는 비품들을 이재명 도지사가 알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김혜경 여사가 전부 다 지시를 했느냐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표현한다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는 관저를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저 증축하는 문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가 다 알았겠습니까? 거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집행되는 내역이 있는 거고 거기 수백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인 것이지 그 공간에 들어갔던 비품 세부 목록을 하나하나 판단했을 때에는 새로운 관점이 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뿐만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는 공간 그리고 각 시도지사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어떤 비품이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하는 순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재판부가 어제 음식의 자택 배달도 됐다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서요. 수차례 과일 등이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1심 재판부 배 씨, 이재명 대표 부부 자택에 조명현 씨를 통해 샌드위치 과일 전달하고 김혜경의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차례 했다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표 경기지사 재임 당시 배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 생활용품 등등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게 사실은 본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앞서 나왔던 김혜경 씨 유죄, 식사는 법인카드 유용의 단편적인 한 사례에 불과하고 그것이 공교롭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1심에서 인정된 거고 진짜는 이거라는 거예요. 150여 건, 2천만 원 상당이 넘는 도 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됐다라는 거고 관련해서 조금 전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조명현 씨는 에르메스 로션까지 저걸로 샀다, 도 예산으로 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7월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 이 대표는 세 차례 소환 조사 불응, 서면 조사 불응, 김혜경 씨는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권, 김혜경 판결 분석을 통해 업무상 배임 입증을 검찰은 주력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1심 판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비 그리고 과일까지 결제됐다라는 기초적인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을 인용해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데에 증거로 쓸 걸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녹취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 기생충이 산다. 이거요.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거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나는 개인적으로 희생충이다. 복숭아 하나 더 넣어서. 복숭아 하나 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 네, 부사관님. 오늘까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저거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4통 그대로 다 있습니다. 괜찮은 상태? 상태는 뭐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놔두자. 그러면 놔두고 네, 알겠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민주당의 김동연 지사조차도 지난해 10월 경기도 감사에서 자체 감사 결과 최대 100건의 법카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그 법카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인 김동연 지사조차도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 정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라고 인정한 대목이 있어요. 이 대목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조만간 이 대표 부부를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네.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어요. 예. 법인카드를 쓰셨고 혹시 뭐 로션 못 쓰세요? 네? 로션 아주 고급 로션을 쓰죠. 그래요? 네. 법카로 사셨어요?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시장 제시.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남경필 지사가 서울시,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공간을 시민한테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다시 그걸 사용하겠다고 거둬들여요. 지금 김동연 도지사는 다시 그것을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김동연 지사는 그러면은 공간에 뭐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결제된 물건이 들어갈 일이 없겠군요. 예. 공간이 모든 없으니까. 전체의 도지사들이 공간을 다 시민에 돌려줬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이미 지사 시절에 공간을 내놨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 대사가 쓰겠다고 그렇게 지사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사적 유용, 만약 다시 쓴다 공간을 쓰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외부 인사들이나 쓸 수 있죠. 필요하다면 쓸수 도의원들이나 있죠. 서울시 때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썼으면 시대의 변화가 다 도지사 공간 다 조사해 보시죠. 도지사 공간 쓰는 지자체가 몇이나 됩니까? 그리 않다면 훨씬 더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적인 거고요. 심지어 뭐 그렇게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칫솔이나 치약은 내 개인 돈으로 사겠다. 그게 시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려면 저런 생각으로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대통령 용산 들어서 공짜로 치약 칫솔 쓰고 과일 사 먹으려고 대통령 되냐고. 법인카드 쓰려고 대통령 되고 도지사 하냐고. 그런 것부터 끊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가슴이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김문식 교수님. 저는 그 법인카드 저렇게 정말 쓰는 내역이나 물품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악착 같다. 악착 같다. 돈이 없는 부부도 아니잖아요. 돈이 상당히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착 같다. 정말 작은 거 하나 다 챙겼구나. 그 악착 같다가 못해 이제 뭐 사실 생각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악착까지 챙겼다는 거 보면 또 뒤집어 얘기하면 좀 치졸한 거예요. 안 써도 되는 돈을 굳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그건 세금을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면에서 이 공적 권한의 사유화라고 하는 것에 정말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점이 저는
공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으로서 또 그런 부부로서 과연 공적 권한을 맡길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예. 근본적 회의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저렇게 악착같이 법인카드로 개인 사적인 물건들을 막 샀을 때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했던 게 뭡니까? MBC 사장 시절, MBC 대전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로 빵 샀다고 무지하게 공격했어요. 그때 이진숙 그 당시 그 후보자는 그래도 이건 직원들 빵 격려해 주려고 산 거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당시 후보는 집 앞에서도 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방어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 자기들이 못마땅하는 이진숙 후보를 공격할 때는 법인카드 사용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당시 지사, 경기지사와 부인인 이 김혜경 씨가 저렇게 사적 물건과 사적 용도의 것들을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법인카드로 악착같이 치졸하게 써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어떤 경우로도 이게 큰 죄가 될지 무슨 뭐 큰 비리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조그마한 거 하나여도 아, 저 사람이 공적 권한을 담당할 만한 사람일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꾸준히 들 수밖에 없는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윤기 의원님. 예, 뭐 이런 사적인 하나하나 가지고 다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다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을 누가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시도지사는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뭐 좀 전에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공간의 비품 내역들을 한번 다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닦아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 뭐 사적으로 뭐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쓰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지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일부러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범죄자를 몰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에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좀 제가 한마디만 듭니다. 할게요. 네, 김영주 의원님. 제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일을 함으로써 김혜경 여사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경기도 총무과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짜 서류를 만들어내 도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 고통을 알아야 된다고. 사적으로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공적으로 쓴 것처럼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 속에서 고민했냐고.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네,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자, 일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돼서는 아직 검찰의 수사 단계이니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윤기 의원의 또 반박도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혜경 씨에게 편지를 띄웠군요.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 동네 건달도 가족은 안 건든다는데 아내 먼지털이의 희생제물이 돼. 법정 향하는 아내의 숨 막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가난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줄게. 고통만 안겨준 내가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 라는 애틋한 편지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편지에 민주당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가슴이 아프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혜경아의 눈물이 터진다. 힘내시라. 박홍근 의원은 진심 담긴 글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잘 이겨내실 것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 반지를 꼭 해주겠다라는 이 대표 남편의 어떤 가슴 아픈 먹먹함이지요. 민주당 관계자들은 눈물이 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었다 탈당을 한 이상민 의원의 반응은 좀 달랐는데요. 들어보시죠. 친명계는 눈물 난다까지 반응을 보였는데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참 그분들 하는 행태를 보면 놀고들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놀고들 지금 국민들 피눈물 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네. 국민들은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뭐 눈물이 나느니 뭐 어쩌느니 뭐 사랑하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행태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은 뭐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사실은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관건은 그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건 저널리스트로서 3심제를 다퉈볼 권리는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에게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 최종 판단까지 받아볼 권리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었던 이 대표와 김혜경 씨가 1심 유죄 선고 이후에는 법인카드로 그게 결제됐다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유감과 사과의 뜻을 보일까? 아니면 여전히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인 다툼을 할까?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김혜경 씨는 전면 부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이 대표의 반응은 어떨까도 좀 궁금합니다. 김혜경 씨에 대해서 미안하고 사랑한다라는 마음은 썼는데 과연 1심 유죄 이후 이 대표가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내에 대해서는 먹먹한 마음, 국민들에게는 들어보시죠.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해야지요. 오늘 오전에 의원님을 향해서 긴 편지를 쓰셨는데 쓰게 되신 배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민주당 의원들 총동원령 내린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그만합시다. 내일 대표님 1심 선고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만합시다. 이재명 대표 역시 김혜경 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과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이 거짓말이다라는 지적과 관련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선고됩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아내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제 1심 재판부 유죄가 선고됐고 오늘 남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1심 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고요.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물론 최종 판결이 됐을 때 민주당 선거보전금도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할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의혹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 김문기 씨 시장 재직 때 몰랐다. 백형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입니다. 검찰에서는 해외 출장, 골프, 낚시 등의 교류 행위가 있었다라고 본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지 영역이다. 처벌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형동 부지 용도 변경, 국토부 압박이다.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압박이 없었다는 증언을 이미 검찰은 확보해 놨고요. 이재명 대표는 내가 느낀 대로 말한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중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뭐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발언 등등이 허위사실이다라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상당히 센 구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과연 오늘 어떻게 선고할지가 관건인데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위성을 인지했느냐,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적인가, 발언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 세 가지가 유무죄를 가를 쟁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선에 영향을 줬는가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당시에 당대표였던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거 경기도 국감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로 생각하라 라는 발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목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국감에서 경기도지사로서 한 발언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에 영향을 준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검찰, 도지사로의 답변이 아닌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 왜냐? 그 국감장에서 당시 송영길 대표가 경기도 국감이 아닌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를 생각하라 라고 조언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그래도 국감은 국감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저 발언이 일종의 화근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인데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사건을 맡아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는데 검찰이 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로 우리는 뭐 많은 화면도 보고 또 증언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검찰은 저렇게 결정적인 증거들을 열심히 찾은 거예요. 네. 아, 당시 송영길이 당대표였는데 당시 당대표가 이거 국감이 아니고 국감장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1년 10월이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 사실상 모든 언론에 중계될 듯한 그런 국감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때 튀어나왔던 대장도 사건, 백현동 사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 의원이 질문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하라고 마음 어린 조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진심 어린 조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언이 있었다는 걸 지금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법조인들이 중요하게 3가지 요소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유무죄를 갈았을 때 허위사실을 인지했는가 하고 이게 과연 고의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실제로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당시 대표가 그렇게까지 정치적 조언을 세게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국감장에서 경기도지사로서 당시 대선 후보로서의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장동과 백현동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허위인지 아닌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잘 알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저 증언이 단순히 내가 그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주관적 이슈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백현동의 그 국토부 협박이라는 것도 공문이 다 있는 것이고 그 공문들을 실제로 수령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했던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유무죄를 가릴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것도 초지일관 부인하면서 잘못한 게 없다. 이것도 선거에서 떨어진 나를 이거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또 역시나 이 사건도 현명한 판단을 그리고 재판부가 볼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볼 때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심 선고를 아마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용기 의원님.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가 저는 검사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정말 하는 것을 보면 진짜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 기억하는데 왜 기억 안 나는 척해? 이것은 허위 사실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뭐 벌금 그리고 지금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위야라고 지금 단죄를 한다라는 건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돌직구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뇌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실제로 기억이 안 나는지를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교유행위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한 행동들까지 검찰이 규정을 해가지고 범죄 사실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검찰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벌금을 맞든지 아니면 징역형을 살게 하겠다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오늘 선고를 보시는 국민들께도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느끼게끔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자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실 아닌가. 검찰의 엘리트주의를 깨부신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던 인물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진행했던 뭐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던 게 정말 김문기 씨를 모르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시장 때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전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기억이 그때 당시에 난다 안 난다의 문제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항변이고요. 검찰 측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당시의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대표의 답변은 단순히 저 사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난다 안 난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대표에게 번지고 있을 때 본인에게 제기되는 대선의 큰 의혹을 끊어내기 위한 일종의 적극적인 거짓말로 보인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질문을 던졌던
저를 포함한 당시 기자들은 어떤 의도로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곳에서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가 문제인데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의 아들은 일단 이런 입장입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저희 아버지는 작년 12월 21일 당신이 젊음을 바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날이었습니다.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웅주 의원님. 네.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저도 옛날 기억에 그 부시장 때 뭐 어떤 분이 나를 줄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년 부시장이 명예 부시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서울시 직원인데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너무 직원이 많다 보면. 그런데 사실은 왜 김문기 씨를 끝까지 모른다고 했을까?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도 김문기를 알았다고 해서 영향이 크거나 대선 승패에 갈리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공무원들은 절대 시장과 팀을 구성을 할 때 절대 시장 11명 간 건데 시장님이 싫어하거나 모르거나 하는 사람을 끼지 않는다. 또 하나 두 번째 핵심적으로는 그때 간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산하기관 두 사람이 갔습니다. 유동규와 김문기입니다. 시장이 갈 때 산하기관이 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두 말씀으로 비추어서 시장님이 왜 그 산하기관 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엄청나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시장님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런 걸 잘 안다고요. 시장이 모르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같이 골프 치고 11일 동안 놀러 가는 건데 관광 사실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골프 치고 뭐 관광 투어라고 했지만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싫어하거나 모르는 사람을 11명에 낀다? 그것도 말하자면 성남시 직원도 아니고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 매우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공무원의 생리를 알면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걸 끝까지 모른다고 얘기함으로써 김문기 씨의 아들의 또 가족들의 가슴을 끝까지 아프게 한 거 혹은 몰랐다 하더라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어야 된다. 실제 몰랐다 하더라도. 유무죄와 상관없이. 그럼요. 그런 면에서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가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앞서 전용기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님 오늘 오후에 선고될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양형 기준대로 200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건이 이제 객관적 사실과 일종의 주관적 사실이 지금 충돌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정을 할 것 같은데 외곽만 보면 사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셨죠. 대표께서 김문기 씨를 단순히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김문기 씨와 교류를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모른다고 반박하셨던 거잖아요. 결국엔 대장동 사건하고 본인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선거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표현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인용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백현동법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협박받았다 표현하지만 당시 그 관련해서 김인섭 씨 관련해서 재판을 보면은
그 관련 국토부 직원들이라든지 관계부처 공무원들 왔는데 한 10명 정도가 직원할 때 그런 사실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 이것 역시 당시에 그 식품연구소 부지였죠. 이것을 4단계를 한 번에 뛰어오면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씨를 통해서 이제 한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일을 수순을 막기 위해서 사실 협박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저는 뭐 검찰에서 일단 증명을 하겠지만 지난 대선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0.73% 포인트로 싸웠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에 미쳤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검찰에서 여기 법원에 잘 입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입증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법원에 좀 아쉬운 게요. 이 1심 판결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99일이었습니다. 평균 공직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평균에 비해서 6.7배나 길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도대체 법원은 왜 799일 동안 판결 안 하고 뭐 했는지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조금 전에 김영주 전 의원께서도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짚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아내 김혜경 여사한테 SNS로 글을 썼나요? 최근에 아까 좀 뭘로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만큼 뭐 미안하다 이런 표현은 사실 이 고 김문기 씨 유족한테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 여러 명이 그럼 정말 좋지 않은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셨잖아요. 그러면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면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실 분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셨어야죠. 도의적 책임을 다 하셨어야죠. 아까 유족 나오셔서 영상에서 싱크 보니까 굉장히 막 울변을 하고 분노를 하시는데 과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법리적인 판단은 오늘 양형 기준에 따라서 200만 원 이상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양측의 어떤 엇갈리는 전망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리적으로 안다 모른다의 여부를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지 여부까지 공직선거법으로 따져보는 것은 무리다라는 판정이 나올지 아니면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중대한 허위 사실로 보인다라는 검찰의 법리를 재판부가 인용할지 조금만 더 지켜보면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인원들이 법원 앞에 총 집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보안 인력도 증원하고 동선도 확보하고 나름의 철두철미한 조치를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서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 앞두고 큰 법정으로 이동, 보안 인력 증원, 안전한 동선 확보, 추첨에 선발된 일반인 36명 방청. 좀 더 큰 법정에서 동선도 확보하고 그런 이유는 일단 법원 앞에 5,000명 규모 법원 앞에 2개 차로 점거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어요. 더민주혁신회의 비행기 값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해서 논란도 했었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집회 신고했어요. 5,000명 규모 법원 앞 2개 차로가 점거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재판부 퇴근길에 경호 인력까지 배치했다고 해요. 법원에서. 밤길 조심해 이겁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죠.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결망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당선 무효형 나도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법부 판단, 선고와 관련된 이야기 하는데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선고 뉴스가 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기소 4년 2개월 만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이게 사법적인 단죄의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임 후 상실한 의원직,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보세요. 2020년 9월
국회의원 재임 중 검찰이 기소했어요. 검찰의 기소가 빨랐어요. 그런데 2023년이 돼서야 1심 벌금 1,500만 원 나오고 그때 이재명 대표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어제 국회의원 임기 만료 다 되고 나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기소 4년 2개월 만입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이 재판과 판결을 길게 갔느냐라는 비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 난 것은 2심 판결 그대로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이 공금 등을 일부 자기 맘대로 유용해 왔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 버스 지나가고 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데 왜 이렇게 판결의 시점이 중요하냐면 윤미향 의원 이런 입장 올렸습니다. 지난 4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 결과 도출해내지 못했지만 저와 제 동료는 무죄. 이러잖아요. 반성을 안 하잖아요. 타격이 없잖아요. 인과 응보의 의미가 없잖아요. 권선징악의 의미가 없잖아요. 김무식 교수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정말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지연된 정의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요즘 어디 드라마에 제가 들은 대사 중에 가장 평등해야 될 대목이 처벌의 평등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우리 이 정치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이 되더라도 약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되더라도 계속 미루고 미뤄서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처벌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저는 볼멘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미향 의원이 4년을 다 임기를 채우고 결국 이번에 의원직 상실형의 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돼버리면 처벌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우리 당의 당론으로 지금 해놓은 정치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국회의원 현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 구속이 되거나 법정 구속이 되면 구속된 날로부터 세비를 반납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누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표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사람한테 세비가 나가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라도 빨리 정치개혁의 입법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4년을 다 할 동안은 뭐냐면 1심, 2심에 불구속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뭐 가서 투표행위 했고 정치행위 했다고 해서 세비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억울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좀 삭혀주려면 1심 판결이 나온 그때부터 세비를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3심의 유죄 판결을 대비해서 공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어떻게요? 왜냐면 6억 1,500만 원이에요. 토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써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심에 구속이 안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1심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3심을 다퉈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세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비는 어디다가 공탁을 해서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그걸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유죄가 나오면 그 세비라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윤미향 씨의 저런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겁니다. 그러고도 결국은 이게 4년이 지나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무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 역사의 법정 앞에서 무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드려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 정치권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이 주권을 위임받아서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더 품격 있고 더 처신이 더 몸이 발라야 되고 이러는데 저렇게까지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게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윤미향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 문화가 돼버렸어요. 저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대법원 확정 판결 유죄가 나왔는데도 자기들은 무죄라고 하는 전직 국회의원의 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체계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을 왜 시켜준 건지 국민들이 비단 4년간 받아갔던 6억 1,500만 원의 이 세비가 아까워서 개탄할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 당시 일부 무죄가 나왔을 당시 물론 바로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뀌었지만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미향 의원이 미안합니다. 이 대표의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그 평론이랄까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자 지금 전현기 의원님, 그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물론 이 대표가 공천 준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1심 끝나고 미안하다라는 얘기가 마지막 레코드로 나가 있으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받게 되지 않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8개 혐의잖아요. 일단 네. 검찰은 어떻게든 이것에 대해서 죄를 물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었는데 7개가 무죄가 나오고 1개가 벌금형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검찰이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 기소하거나 그리고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 질서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의 그 기본적인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부분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만들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다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나서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징역형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고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과 연계해서 다른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무죄 나온 부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소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것이지 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건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혹에게 모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국 명태균 구속, 김영선 구속. 함께 보시죠. 명태균 씨, 28쪽 PPT를 준비했다. 6천만 원은 빌려준 돈, 공천과 무관하다. 막내딸 두고 도주 안 한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됐습니다. 자, 결국 구속된 두 사람. 김영선 전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강혜경 씨를 고발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리고 그 칼을 범죄 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규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구속요건 사실을 확정하거나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인자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해갖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은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죠? 김용태 의원님,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못해요. 제가 꽤 앵커를 많이 했는데 13년째 돌직구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의혹에서 가장 큰 이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영선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뭐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천이 됐었고, 제가 한 가지 개탄스러운 것은 제가 초선 의원입니다만 저희 당의 중진 의원이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존경받아야 할 분이셨는데 지금 저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끄럽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진 의원으로서의 어떤 품격과 품을 다 잃으신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리겠습니다만 명태균 씨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5선 의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어떤 것이 유무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커리어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 커리어 우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때가 온다. 저희는 그래서 특검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구속이 됐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김영선 의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돈이 세비가 명태균과 강혜경에게 갔고 그 돈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우리 당황스러울 게 내 칼 쓰였다고 나까지 살인자로 몰아. 그렇게 몰아야죠 그럼.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신 칼이 쓰였는데 그럼 당신 살인자 아니고 당신 빼고 수사하랴?
그것도 황당하잖아요. 전직 저분이 뭡니까, 저분이? 전직이 뭡니까, 국회의원 전에? 변호사죠. 변호사 전에 뭐였습니까? 법조인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니까 뭐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 얘기를 듣고 야, 저 말 맞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내 칼로 썼는데 누군가 죽었는데 당신 아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차피 중앙에 본인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다만 창피하다. 내가 주연을 못하고 사실은 내 주제 방송인데 내가 엑스트라로 나와서 미안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치자금 위반 혐의 어쨌든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고요. 1심 재판에서 가려내야 할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건넸다는 그 돈이 명태균 씨 주장대로 28쪽 PPT를 준비해 왔다는 건데 빌려준 6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보고 있는 것처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것을 매개로 이루어진 일종의 대가성 금품인지 여부를 입증해내야 하는 재판 결과가 될 것이고 제가 기대했던 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왜 어떤 이유로 그 돈을 건넸는지에 대한 그리고 본인의 어떤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의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오선다운 해명과 반박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김무식 교수님. 예, 김영주 의원님이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롱 섞인 비판을 하신 건데요. 서울 법대 나오시고 법조인이시고 TV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5선 국회의원을 하신 우리 당의 중진이신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피해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자괴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하나 저 덧붙이면 저분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명태균을 통해서 했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했든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만 어찌됐든 창원 의창에 그때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5선에 대해서 국회 부의장까지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런 분이다가 이번에도 2024년에도 또 하겠다고 하다가 그 공천을 못 받아서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 다음 했던 행태가 뭡니까? 컷오프 되자마자 명태균과 같이 칠불사에 가서 이준석을 불러내서 야 내가 문자 공개할 테니 너희 당의 비례대표 1번 줘라고 했건 사실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납득되지도 않고 알아들 수도 없는 저런 회귀한 논리 쓸 뿐만 아니라 정치 도의상으로도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이미 한 겁니다. 그게 정말 대탄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전에 김건희 여사한테 도움을 받았던 명태균한테 도움을 받았던 그런 정도의 덕을 봐서 그 수혜를 받았으면 그 당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쪼르르 공천에서 컷오프 됐다고 가가지고 이거 폭로하겠다? 그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이건 일반 범인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참 그런 면에서 정치가 참 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가 참 무상하다. 공교롭게 오늘 저희가 다루드린 주제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은 김혜경 씨의 2심 재판부 판단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그리고 이 김영선 명태균 씨와 관련된 1심 재판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높아심에서 드립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덜하방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